제가 그 새로운 형태의 모터를 자 말씀을 드렸죠. 기존에 이제 모터가 단락이 많이 생기고 과열이 생기는 이유는 모터에 들어가는 구리 코일이 얇아서 그렇다고. 그래서 노맥스 4.0을 예를 들면서 하나로 묶음짜리 구리선하고 실타래처럼 된 거하고 차이가 있더라고. 쉽게 부서지더라고. 실타래처럼 되는 거. 여기서 이제 뭐 단락이 모터의 과열과 단락이 생기는 문제, 과부하가 생기는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죠. 그래서 기존에 모터에 들어가는 구리선을 다 굵은 거를 배치해라 이렇게 하고, 서로 다른 굵기의 모터 이렇게 구리 코일을 갖다 하면은 여기서 전기가 제 평균 이론을 따라서 모든 만물은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따라서 이것을 왔다 갔다 교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파동 현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전기가 강력한 똑같은 전기로 강력한 전기가 형성이 되고 강력한 구동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정적이고 이 방식을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 또 하나의 모터가 있는데 원형식으로 이렇게 코일을 아예 그냥 감아가지고 원형식으로 감아가지고 그런 관에서 굵기가 틀린 코일을 감아놨을 때 거기서도 파동 현상이 일어나면서 회전 현동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걸 바꿔놓으면 전극을 바꿔놓으면 반회전 운동이 일어나. 회전 운동이 일어나면 모터가 새로운 모터의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리 코일 감은 거를 갖다가 그러면 한 개만 이렇게 촘촘히 많이 그 밑에 서브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0개 이렇게 못 놓을까요? 또는 이쪽에다 병렬 처리로 이 원형 코일을 감아놓은 것에다 옆에다가 또 100개를 놓거나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럼 이게 엄청나게 전력이 구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전기선 특허를 얘기를 하면서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을 두 개를 이렇게 이어서 붙인다고 합시다. 앞에 거는 좀 두텁기가 얇고 위에 그 다음 거는 뒷부분은 두텁기가 크다. 이것은 이제 모든 전기차라든지 구동하는 부분에 들어간다. 그럼 이것이 콘덴서 역할을 대신하는 전기적 충전, 전기적 저장, 일종의 중간 저장소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거 콘덴서처럼 해가지고 중간에 기계적인 장치를 두면 거기서도 이렇게 충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 이제 전기를 널널하게 쓰는 거죠. 중간에 이렇게 끊김 없이, 교통정체 없이. 이건 또 제 특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선을 하나를 왔다. 그러면 이걸 갖다 분기를 하는 거예요. 2개나 3개로. 100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다시 하나로 합쳐주는 거예요. 건전지 3개에서 전력이 들어오는 거하고. 그렇죠. 그 전기를 널널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강력한 충전. 그러면 끝에 들어가는 분기를 2개나 3개로 분기를 했다고 합시다. 다시 하나의 전선으로 합쳐진다. 그쪽 구리선이 얇아야 됩니까? 두꺼워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강력한 구동, 이것도 하나의 전기선 특허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개념으로서 제품이 자동차든 모터든 모든 형태의 산업 모터가 됐든 가정용 모터가 이 방식을 선택을 했을 때는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해서 원형 코일을 이렇게 감아놔 가지고, 그래서 서로 굵기가 틀린 코일을 감아놓으면 파동 현상이 일어나면서 회전 운동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쭉 직렬로 이렇게 주르르 밑에 서브 이렇게 놓으면 강력한 구동이 가능합니까? 또는 병렬로 옆에다가 쭉 배치해 놓으면, 그렇죠. 새로운 모터의 탄생인 거예요. 그럼 이것이 엄청난 강력한 파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로 구동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라고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전기 발전소나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전력이 거기서 엄청난 회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엄청난 구동이, 회전 현상, 엄청난 구동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것도 제 특허가 되겠다. 모터는 보통 하나 이렇게 돌리는데 그걸 아니라 모터에 들어가는 원형 코일을 이런 식으로 직렬로 많이 100개 배치하는, 일반적으로는 뭐 2-3개 그칠 수도 있겠죠. 한 개만 할 수도 있고, 뭐 군사적인 또는 산업적인 등등 직렬로 쭉 배치, 옆으로 또 정렬로 쭉 배치하고 이런 방식을 할 수 없을까요?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런 것도 제 특허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도가 다 있습니다. 군사적인 용도에 쓸 수도 있고 아마 그쪽에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도 전 세계 특허가 되겠다. 그다음에 코일을 원형으로 안 갖고 네모나게 제가 이렇게 전기포, 전파포 얘기를 하면서 아무렇게나 감아도 된다고. 그런 것이 이제 안테나를 통해서 하늘의 그 모양이 찍힌다고 복사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그 실험실을 통해서 직사각형이 됐든 정사각형이 됐든 이렇게 뭐 별모양이 됐든 어떤 식으로 모양과 형태를 마음대로 정해서 그걸 갖다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부분도 코일을 원형 코일뿐만 아니라 네모난 코일, 뭐 모양과 형태에 상관없이 코일을 감아서 거기서 어떤 산업적 목적에 사용하고 전기를 흘러가지고, 물론 파동은 기본적으로 일어납니다.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을 배치했을 때 그것은 제 특허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게 코일을 동일한 크기를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코일 원형 코일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원형 코일도 크기가 틀리게 만들 수 없을까요? 또는 용수철 안에 용수철 구조처럼 원형 코일이 있다. 그 안에 다시 코일을 감을 수 없을까요? 지름이 이렇게 이 정도가 있고 그 안에 보다 지름이 적은 이렇게 코일들을 안에다 촘촘히 강화하죠. 파도, 그럼 엄청난 강한 파동이 일어납니까? 직렬로 이렇게 배치하던 코일을, 그렇죠, 길이를 늘려가지고 같은 코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직렬로 한 개, 두 개, 100개 배치하던 거를 100개짜리 하나로 묶음을 일체화시킨 것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는 그 안에 용수철 구조처럼 지름이 틀린 코일을 안에다가 감아갖고 회전을 같이 일으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것도 산업적이고 군사적인 용도에다 사용될 때가 있다라는 것. 회전 운동을 보다 강력하게 일으켜주는 방법. 용수철에 용수철, 코일 안에 코일, 원형 코일 안에 지름이 틀린 코일 안에 코일,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 네모나게도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러면 강력한 전기포의 등장이 되겠죠. 강력한 전기포의 전파포의 등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달까지도 갑니다. 달까지. 이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제 기술 특허를 침해하시는 것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굵기를 굵기가 엄청 굵은 걸 갖다가 서로 약간 차이만 날 뿐 굵은 거를 배치해 놓으면 약간 차이 나면 안정적인 파형, 많이 차이 나면 강한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걸 통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굵기가 굵은 걸 만들어 놓으면 실타래처럼 하는 것보다 굵기가 굵은 게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발열 문제만 해결하면 이론적으로, 발열 문제는 이제 이론적으로 거기에 있는 그 더운 공기를 이렇게 빼고 대신 이렇게 금속팬 같은 찬 공기를 불어 넣어주거나 아예 냉기를, 그렇죠, 냉기를 에어컨처럼 만들어 갖고 냉기를 그쪽에다 쏴주는 거예요. 에어컨을 여기다 배치할 수는 없어요. 에어컨을 배치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냉기를 냉각물질이 되겠죠. 에어컨, 냉장고처럼, 냉장고처럼 냉동고 안에서 모터가 돌아간다고 생각. 과열이 해결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과열이 해결되는 거죠. 찬 공기가 계속 유입이 되니까. 이것도 전 세계 특허가 되겠습니다. A사 레이더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어서도 특허가 된다. 찬 공기, 냉동고 안에서 모터가 과열을 일으켜 봤자지. 그렇죠? 냉동고 안에서 모터가 과열을 일으켜 봤자입니다. 이렇게 차가운 공기에서 식혀진다는, 선풍기를 그렇죠, 냉각팬식으로 했다 또는 뭐 순행식으로 했다 그러면 차가운 것이 더운 것을 식힌 거 아닙니까? 과열되는 거를. 그럼 아예 냉동고를 만들어 버리죠. 뭐 냉동고 만들어서 바람만 그쪽으로 냉동고를 하나, 둘, 세 개를 만들면 어떻습니까? 5개를, 숫자를 많이. 그렇죠. 이게 우주 모함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열되는 부분을 냉동고를 아예 만들어서 그 바람을, 차가운 바람을 유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또는 더운 바람은, 그렇죠, 그 에어컨처럼 더운 바람, 응축기를 통해서 더운 바람 내뿜듯이 더운 바람, 거기서 모터를 통해서 나온 더운 바람을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 공기를 유입시켜주고. 이 방식도 전 세계 제 특허가 되겠다는. 그리고 전 세계 드론에서도 쓸 수 있고, A사례에도 쓸 수 있고, 자동차에도 쓸 수 있고, 모든 데는 다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형태의 비행체와 산업기기에 이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모든 형태의 산업기기에서 과열을 시키는 식으로 들어갔을 때 이 방식은 제 방식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건물 전체에 적용을 해봅시다. 건물 전체에 적용을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중창, 그렇죠, 건물에 단열 부분을 있어서 보온 보냉이 둘 다 되는 거예요. 이중창으로 했을 때. 아이스박스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스박스도 안에 이렇게
단열팩, 단열 매트 있잖아요. 단열 매트 같은 거 집어넣거나 아니면 고물도 탄력폼을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좀 단가가 좀 올라가긴 하지만 그러면 굉장히 보온 보냉이 잘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퍼백도 이중 3중으로 만들었을 때 보온 보냉 팩의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만든 지퍼백이 있다. 찍찍이 처리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도 전 세계 특허가 되겠습니다. 보온병 텀블러도 이중으로 뚜껑이 하나 뚜껑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단열이 안 되기 때문에 뚜껑 부분을 이중 뚜껑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 굉장히 단열이 잘 된다고. 보온병의 옆에도 단열재를 넣어주거나